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배터리 종목들이 오늘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가 월요일장에서 장중 12% 이상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장이 마감할 쯤에는 일부 반등을 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140만원, 150만원 올라갔던 에코프로가 이렇게 100만원 선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연일 외인들의 매도가 떨어지면서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요즘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벼락거지가 될까? 맘카페도 대기업 직원도 2차 전지 뛰어들었다.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2 전쟁터된 증시, 테마주 급등의 포모개미 가세 월 거래대금 570조 육박, 하루 미수거래 7,733억,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개미 잔혹사를 우려한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초단기로 돈을 빌려서 테마주에 몰빵하는 묻지마 투자, 이것이 전 연령대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유례없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섹터는 초전도체주 테마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증시 월별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맘카페라는 요 단어와 2차 전지 투자를 연결을 시키면서 마치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2차 전지에 자꾸 들어간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포모 증후군 때문에 단기 투자 시장에 몰려들어서 2차 전지를 무조건 산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과열되기는 과열됐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 32조 7,500억,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7배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 금액 비중도요, 에코프로는 1월 28%에서 지난달 100%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지금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해진 박순혁 작가가 근무한 금양 얘기까지 넣어놨죠. 그래서 이 금양의 거래 대금이 1월 달에는 1조 2천억이었는데 7월 달에는 12조까지 늘면서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순혁 이사가 무조건 배터리는 사라, 배터리는 지금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다음 달에도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 대박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락장에 대한 준비하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박순혁 이사가 보고 있는 시계열과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계열,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들을 한번 보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가 주식 잔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보시면은 뭐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대단한 수익률들을 올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이사가 매수를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22년부터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라라는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몇 주 더 샀다, 몇 주 더 샀다 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주식 초보들은 더 많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기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코프로에
몰빵하면 되겠다는 얍삽한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종목 비중을 40% 넘기지 않아야 되고 5개에서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순혁 이사가 보는 것은 3년 뒤라고요. 3년 뒤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현금 비중도 좀 늘렸다가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매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만져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돈 생기면 무조건 고점에서 에코프로 한 종목 더 샀습니다. 에코프로 BM 2종목 더 샀습니다. 이런 인증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저도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재료가 하나 더 붙었죠. 뭐가 붙었냐 하면 MSCI 편입이 붙었습니다. 이 재료가 붙었는데 자, 과거에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종목 신풍제약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신풍제약이 코로나 백신 이슈를 타고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습니다. 무지하게 급등했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광기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급등하고 나서 언제 8월달 중순에 MSCI 정기 리뷰가 진행이 되면서 이때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1차 급등해서 전고점대 신고가 넘었고요. 안착하고 또 한 번 쐈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 7만원대부터 시작해서 21만원까지 단기적으로 30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급등한 것들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주가의 파동입니다. 자, 보세요. 신풍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해서 15만원, 16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5만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고요.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아픈 조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는 흐름들 나는 이거를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금 구간에서 찍어버리는데요. 그렇게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에 빠져 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본다라는 거죠. 박순혁 이사도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몰빵 투자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3년 뒤를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MSCI 지수 편입되면 200%, 300%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 신풍제약의 저 상승 흐름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식은 파동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내려오고요. 또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시간을 선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 흐름들 나오면서 전고점대를 뚫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종목 흐름들입니다. 이때 종목들의 흐름들은 끝났다 이제 망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서 한가로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또 한번 불을 뿜으면서 서원도 상한가를 가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서 이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번에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해서 수익을 하루 만에 50%, 40% 수익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가다가 얻는 하나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지 이 보너스를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여러분들 계좌 깡통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원칙대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거기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한 텀 쉬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까지 올라갔습니다. 9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지금 재무부에서 좀 빨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는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는 쉽게 내려가기 어렵고요. 특히나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들은 단기채보다는 이제 어디
장기채 쪽으로 점점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종목들, IT,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죠.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신용등급 강등해도 미국 국채를 산다.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매수하는 국채는 대부분 단기 국채입니다. 6개월물, 1년물에 국한되는 국채들, 단기 국채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굴리겠다라는 거고요. 10년물 국채는 좀 나중 얘기죠. 이 이유는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TGA 계좌라고 해서요. 재무부 계좌인데요. 이 재무부 계좌는 재정정책을 하면서 돈을 풀었다가 아니면 세금을 걷었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다시 빨아들였다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국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금들을 주면서 엄청난 경제 회복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나왔고요. 이렇게 계좌를 다시 채워놓고 부채 한도 협상이 나올 때 이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신용 경색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재무부 계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경기를 떠받쳤다라는 겁니다. 계좌가 이제 거의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 계좌를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6천억 달러 이상까지는 좀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시장은 좀 쉴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재무부 계좌는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갈 때다 급하게 갈 때가 아니죠.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세요. 시장이 쉬고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주도 업종들입니다. 주도 업종은요. 이런 특징을 보이죠. 위에 있는 종목들과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종목이 주도 업종입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도 업종이에요. 시장의 상승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는 종목들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올라가서 툭 치면 급등하고 툭 치면 급등하면서 시세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도 반등하고요. 컴투스나 크래프톤 같이 게임주들도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얘네는 바닥을 계속해서 갱신하다가 나오는 이런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들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고요. 이 주도 업종들도 내려가는 과정에서 막 달라붙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에 따라서 그 파동들 눌림목에서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8월 중순 이후 9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주도 업종과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주식연구소에는 매일 단타 종목들도 추천이 되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단타 종목들도 보시면은 90% 100%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원강업도 있고 큐렉소도 있고 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거의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가지고 수익도 내시면서 향후 주도 업종들 내가 100%가 아니라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섹터들을 마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맥점들도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올려놨습니다.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자꾸 초전도체 이런 테마 가서 계좌 깨먹지 마시고요. 강한주식연구소 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주도 섹터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고 원칙 투자 통해서 200%, 300%, 500% 수익 얻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